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1월 11일 월요일인데 월요일 첫날부터 아주 개차반 같은 주가 흐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뉴스 지금 생방송 중인데 뉴스거리가 하나 있죠. 휴머에젠 관련해서 뉴스가 하나 있어서 그거 전달해드린 시간 갖고자 마이크를 이렇게 집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판권 계약, 한국, 필리핀 판권에 이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플러스 싱가폴 판권까지 계약을 체결했다는 휴머니젠 소식입니다. 일단은 뭐 KPM테크나 텔콘 주주분들은 힘이 쪽 빠질 것 같습니다. 뭐 텔콘과 KPM테크의 지분이 어느 정도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나라 업체와 계약을 하려면 이왕이면 텔콤 KPM테크 관련해서 기사가 뜨면 좋은데 공교롭게도 저한테는 아주 생소한 회사 이름이 떴어요. IME연E. 예. 이응이 6개가 들어가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뭐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해서 너무 신기했는데 좀 뭐지 이거 뭐 텔콤 관련된 어떤 회사가 또 있나 했는데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코스닥 업체이더라고요. 상장사이고 연희 네트워크 라는 이름이었어요. 원래 5페이지 보면 연희 정보통신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올해 3월 말에 정기 주주총회를 해서 그 상호 변경이 됐습니다. 3월 30일부로 IME 연희 주식회사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원래는 연희 정보통신 주식회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다각화한다 라고 했었고 그리고 좀 쭉 이렇게 호기심 있으신 분들은 기사를 이미 보셨을 거지만 최대 주주가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중화권 공연기획사인 IME 인터내셔널이 2019년 12월에 인수를 한 코스닥 상장사래요. 그래서 신한금융투자가 IME 인터내셔널에도 좀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IME연이에도 투자를 했었는데 각각 뭐 260억, 100억 정도 투자를 했었는데 최근에 나온 소식을 보면은 IME연이에 투자한 교환사채를 조기 회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8천원대에 했던 거 106억 원을 106억 원어치를 전액 조기 상환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주당 6천원 정도였는데 이거를 이제 8천원대에 상환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 9,410원 정도 52주 최고가를 달성을 하고 있었어요. 플러스 15%, 플러스 1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가 10시 40분 정도에 어떤 기사가 나오면서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뭐 15%에서 마이너스 10%까지 한 25%가 확 빠지고 그 다음에도 질질 이렇게 싸다가 14.5%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어요. 왜 떨어졌냐? 휴머니젠이 그렇게 악재냐?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있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주가를 쭉 오르고 있던 상태였고 재무제표도 상당히 건실한 회사예요. 뭐 매출액이 3천억 연간 뭐 3천억 이상 이렇게 꾸준히 나오는 회사고 5년간 한 해를 빼면 4개년에 흑자를 기록을 해오고 있었고 근데 조금 무리하게 여기저기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새로운 사업을 벌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19년 말에 최대 주주가 바뀐 후로. 그러고 나서 중국계 자본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원래는 엔터테인먼트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손해를 많이 봤죠. 계속 사업이익이 뭐 2020년 2분기에 620억을 기록을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바이오 쪽으로 또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또 어쨌든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신한금투에서 또 빠져나가기도 했고 엑시트하기도 했고 하니까 주가를 올릴 명분이 사라진 거죠. 신한금투에서 나갈 돈을 이렇게 마련을 해주기 위해서 주가를 이렇게 부양을 해오고 있었고 그 다음 뉴스가 딱 나오면서 이제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뉴스에 팔아라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뭐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걸 물어보신다면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기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한동안 쭉 이렇게 더 빠질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그게 휴머니젠이 악재라서가 아니라 일단은 주가 부양을 할 의도가 사라진 거예요, 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한동안 빠지다가 뭐 다시 이렇게 엔질루맙 관련해서 이슈를 제대로 타기 시작하면 엔질루맙 약이 진행이 되는 어떤 경과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IM 이연이 기사를 보면은 기존의 휴머니젠과 KPM 테크는 뭔 소리야? 휴머니젠은 KPM 테크랑 텔콘에서 1.1%씩 총 2.2% 조금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회사가 최근에 대한민국이랑 필리핀 판권을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었는데 그게 한 230억짜리 계약 정도 되거든요. 230억 플러스 이제 렌질루만 매출의 한 15에서 한 20% 정도 이렇게 또 주는 그런 마일스톤 형식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금을 일단 10% 정도만 준 상태입니다. 30억 정도. 30억 정도. 그리고 지금 보면은 IM 이연이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싱가폴 옵션이죠. 이거는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진행 경과에 따라서 싱가폴도 할 수 있다. 우선 협상권을 이렇게 얻어낸 상황이고 보면은 시장은 참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에서 지금 하루 확진자 기준으로 하루에 2위 발생을 하고 인도 다음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9,640명 하루에 이렇게 발생을 했고 어제.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아시아에서 10위권입니다. 2,400명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는 좀 밑에 있는데 36위 하루에 42명. 근데 누적 확진자가 5만 9천 명이나 돼요. 한국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적긴 한데 한국이 6만 8천 명이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이 최근에 뭐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텔콘이랑 KPM 테크가 가지고 있는 판권은 한국이 이제 665명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고 누적 확진자는 7만 명이고요. 그리고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11위 하루에 1,900명 정도 발생을 하고 있어요. 필리핀도 많이 줄었네요. 그죠? 누적 확진자가 49만 명이었는데 49만 명인데 1,900명이니까 많이 줄었네요. 그리고 토탈 확진자를 보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죠.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4위, 그리고 필리핀이 텔콤 KPM 테크가 가지고 있는 9위, 그리고 좀 내려보면 말레이시아가 23위, 한국이 30위, 싱가포르이 31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판권 계약 자체는 IM 이연이가 텔콤 KPM 테크보다는 더 잘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계약금도 더 많이 줬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KPM 테크 텔콘이 300억 정도로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치면 걔들은 또 초기 투자자거든요. 초기 투자자로서 휴머니젠 지분을 이렇게 2.2%를 처음에 유상증자 할 때 이렇게 유상증자를 참여를 했어요. 작년 9월 정도인가 그렇게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협상권도 있었고 근데 IM이언이는 비교적으로 좀 늦게 참여를 하기도 했고 이 태상 지역도 아시아에서 상당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을 좀 더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없는 회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중국계 자본이 이렇게 섞여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시청자분 한 분은 중화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약권을 따내기가 좀 수월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좀 해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렌질루맙이 이렇게 잘 돼서 휴머니젠 주가가 오르면 텔콤과 KPM 테크도 휴머니젠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모든 국가에 대한 판권을 텔콤과 KPM 테크가 가져오기도 힘든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할 수는 있었지만 과연 이것 때문에 IMEON이가 15%가 빠지고 텔콘이 5%가 빠지고 KPM테크가 4.6%가 빠지고 또 한일진공이 6%가 빠지고 그런 정도의 뉴스인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참 기분이 안 좋네요. 그래서 생방송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뉴스를 전달해 드리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는 시간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